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임 윤 대표입니다. 자, 전일 조금 안 좋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도 좀 시황이랑 앞으로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식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항상 이런 지표를 보면 나스닥이 지금 3% 빠졌고 S&P가 2.49% 빠졌어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 자, 오늘 국내 증시 축쓰겠구만. 축쓰겠구만.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보통 이렇게 확 그냥 개파락을 시작해 버려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또 개파락으로 시작하니까 또 양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 모트렉스 한번 보세요. 자, 여기랑 모트렉스 차트를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요.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매물이 더 조금 나오는 모습이죠. 그런 부분은 시장이 아래에서 더 시작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는 거고, 요것은 조금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꼬리가 나오는 거다. 요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요거를 좀 안 켜놓고 시작했네요.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보내주시면 돼요. 010-9756-9028로 알파벳 T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텔레그램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어제도 조금 이제 미국 증시가 휘청이길래 제가 이렇게 좀 적어드렸지만, 자, 쉬어가는 구간에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손실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저는 정말 다시 증시가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못해도 코스피 지수 2750, 2800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정말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도가 되면 특별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있다 보면 외국인들 쪽에서 이 특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현물을 미친 듯이 매입하는 그런 시기가 또 와요. 그게 저는 내년 말 기준으로 우리 증시가 또 고점을 한번 단기적으로 2023년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2022년 말, 3년 말이라고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 말.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중간중간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저는 이 증시가 2023년 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1년 동안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의견을 변치 않고 1년 동안 지속할 생각이에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23년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공짜 주식을 많이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흔들림의 구간 속에서 공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산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짜로 주식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을 그대로 보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흔들리던 1년 뒤가 돼서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결국 주가라는 것은 개별 종목의 주가는 우후죽순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흔들릴지언정 그것이 바닥에서의 변동성이라면 여러분들 이 바닥에서의 변동성 신경 쓰셔야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지금 20% 하락하고 30% 하락해도 나중에 100%, 200%갈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문할 수 있겠죠. 야, 이거 30% 빠져서 죽겠는데 100% 갈지 200% 갈지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확실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주식에서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예측을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는 내가 훨씬 더 이 시장을 잘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말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내년 말에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팔아버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냐? 2020년 3년도 말에 막 주식이 오를 때, 그럼 내가 이거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와요. 하지만 이때는 이미 또 고점이 돼버려요. 왜 그러느냐? 자, 증시를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월봉, 주봉, 이렇게 볼게요. 자, 2020년도 말, 2021년도 말, 2022년도 말,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2023년도 말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2017년도부터 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발하는 시장이 온다. 이렇게 해서 떨어졌죠. 그러다가 반등을 좀 하는 듯 보였으나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이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지 않겠다 해서 한일 무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019년도 말에 조금 이제 또 여기죠. 요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요게 일본 불매 운동 그거랑 합쳐서 이때 당시에 이런 하락을 보여줬는데 또 오르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코로나 폭락장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폭락장이 온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마비된다. 코로나 걸려서 이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이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전망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란 말이죠. 물론 여기에 뭐 세력들이 끼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결국은 예측입니다. 이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세계 경제 죽쓰겠는디? 그러면서 이게 반영을 해버려서 선반영이,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V자 회복을 합니다. 왜? 야, 세상이 이렇게 유동성을 풀고 있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분명히 이거는 조금만 코로나 이것만 잡히면 시장은 다시 제 모습을 찾겠다.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날 것이고 증시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주식 붐이 불었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더욱더 공급돼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자, 하지만 2021년도 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금리 인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고금리 시대가 오겠다. 그러면 다시 기업들은 이익이 얼어붙고 굉장히 또 이런 시간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이런 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긴축으로 유동성을 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단계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지금 거의 5%에 육박하는 금리가 완성이 된 시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죽쓰겄구나를 또 선반영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고금리가 유지되지만 연준이 피벗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 나왔던 기사는 뭐냐? 야, 피벗이 나오면 올라갈 것이 확실해서 증시가 올라가려고 했지만 파월이 한 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증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고금리 아직 연준의 피벗을 기대할 때가 아니다. 고금리는 지속될 것이다.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기간을 짧게 가져갔을 때 더욱더 큰 이 시장에 불안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다시 증시가 2% 3% 빠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길이 펼쳐지겠습니까? 결국은 이 고금리 시대에서 우리가 나올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은 전쟁 종결.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연준 피벗 이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와요. 지금 당장 나오진 않았겠지만 연준은 결국 다시 SLR 규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테이퍼링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살려놓은 다음에 결국은 금리 인하가 나올 겁니다. 그게 앞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앞으로를 예상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가장 안 좋다면 결국은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 지금 시장이 좋고 앞으로 좀 안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매도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을 떠나셔야겠습니까? 단기간에 흔들리면 흔들리셔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제가 조금 더 깊숙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경기 침체가 눈으로 보이느냐 아니냐에 대한 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오늘 시황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여기. 자 오늘 보시면 소매 판매가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카페에다가 요 글을 적어놨거든요. 이 카페에다가 자, 요렇게 지금 글을 적어놨는데 소매 판매가 쇼크가 나왔다. 소비가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그런데 소비가 위축되는 경기 침체가 눈으로 보이는 지표가 이제 가시화가 됐어요. 자, 예전에 또 프라임데이 이런 거 하면서 미국의 소매 붐이 또 불면서 지난달 뭐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뭐 저 월마트라든지 이런 게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반등을 하는 듯 보였으나 또 반등을 제대로 못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잡힐 것처럼 CPI가 낮게 나왔으나 또 제대로 반등을 못했어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떤 게 근본적인 문제냐면 결국은 여기 제가 써드린 거예요. 소매 판매 지표가 좋으면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고 매파적인 공격적 금리 인상이 이어갈 것이니까 자, 이 지표가 좋다고 한들 잠깐은 반등할 수 있으나 결국은 매파적 공격적 금리 인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소매 판매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그것들이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서비스업 지표가 서비스 쪽에서 인플레가 조금 안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요.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10월에 그렇게 나왔는 이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는데 11월에는 이게 또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돼요? 이제는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모터 비이클 부분도 둔화가 되었죠. 돈이 있으면 사는 게 자동차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안 사는 게 자동차고 이런 실물 경제 지표가 다시 둔화가 되면 결국은 뭐가 되냐? 다시 소매 판매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잡히나? 다시 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조금 더 비둘기적인 매파적인 게 아니라 비둘기적인 조금은 앞으로는 조금 이 인플레가 좀 잡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면서 또 증시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또 그래요.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또 급락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소매 판매가 안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은 당장은 내려갈 수 있지만 또 올라갈 이유를 만들기도 해요. 자, 지금 제가 여기도 고용 지표를 좀 적어놨어요. 고용 똑같은 상황이다. 제조업 지표와 소비 지표는 금리 인상으로 좀 악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노동 시장은 아직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계속 노동시장을 계속 지금 눈여겨보는 거예요. 다 놀린 노동개혁, 주 52시간제, 호봉제, 메스.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 자, 윤석열, 노동제도 안 바꾸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 전략이다. 주 52시간제. 이게 뭡니까? 9 to 6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노동, 이런 거, 연금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시급한 과제다. 결국 지금 노동시장이 지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지금 매스를 손대지 않으면 노동시장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노동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어떤 기업적인 측면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지표는 아직은 무너진 지표가 아니라 타이트하게 유지가 된 거를 제가 또 텔레그램에서 적어드렸죠. 여기 이런 것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장을 보는 지표들을 다 보는 거예요. 자,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아직도
예상치 대폭 하이됐어요. 타이트하게 고용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업보험 청구가 늘어나면 뭐예요? 나 실업했으니까 돈 주시오 하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보다 낮다는 것은 아직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이 아직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야, 너희들 지금 죽겠지? 죽겠어? 노동시장 보니까 아니네. 너희들 임금 받을만 하잖아. 아직은 제도적으로 너희들 개인들을 도와줄 이유는 없어. 아직 긴축하고 있지만 이 긴축으로 인해 너희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어. 무너지는 게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나는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어.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가 이 실업률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국가적으로는 유동성을 풀거나 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거나 결국은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노동시장을 지금 사실은 가장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당장은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런 말도 해요. 결국은 올라갈 건데 1월이 오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은 제도적인 측면을 보지만 내년이 되면 또 뭐가 생기냐? 자, 각종 지원책이 나올 거예요. 산업 방향이 나오고 그 산업 방향에서 이미 제가 내정된 거 이미 제가 그 CS 윈드 이런 거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주가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흐름이 견조합니다. 왜 이러냐? 산업 방향이 나와 있거든요. 산업 방향이 이미 나왔어요. 지금 태양광 뭐 이런 게 뭐 조금 이제 앞서선 떴지만 해상풍력 이 지수를 이 투자 지표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그게 이제 내년에 반영이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국문으로 나올 겁니다. 문서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또 이 주가의 심리를 올려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CS 윈드나 이 해상풍력은 올해 이 지금 내년 초반이 되면 이런 CS 윈드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을 또 이끌고 갈 것 같아요. CS 윈드나 뭐 삼강 MNT 이런 것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지금은 아직은 이 시가총액이 높은 쪽에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지금 이 수급이 없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나오는 부분이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도 현상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올려주고 또 나오면 올려주고 또 나오면 올려주고 결국 이걸 무너뜨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지만 저가 매수는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앞으로의 시장은 막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코스피로 놓고 볼게요. 코스닥은 조금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지표는 뭐냐? 지금 여기까지 무너졌어요. 여기까지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 올렸던 걸 다 이걸 뚫고 또 심지어 내려가 버렸어요. 자,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림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자, 이것을 견뎌내고 나면 결국은 1월부터라도 뭐 이렇게 나오든 뭐 지금 이렇게 나오든 결국은 내년 말이 되면 주가가 다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최소한 제가 보는 지표는 2750까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노무라증권에서 어제도 그런 리포트가 나왔죠. 한국 증시가 2750에서 800 2800 요 정도까지 간다. 비슷하게 나온 거 제가 어제도 영상 찍어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년 말까지 여기까지는 최소한 갈 건데 그 안에 여기서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서 어떤 개별 종목이 마이너스 20% 30%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절반 이상 토막이 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냥 잘 잡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20, 30%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 변동성 구간이고 결국 여기까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100% 이상의 종목들이 무더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은 저평가 변동성 구간에서 이 눈으로 경제 지표들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흔들리는 구간이구나를 그냥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를 하시기로 생각한 거 내년 말까지 지금 최저점이에요. 조금 떨어진들 큰 의미를 부여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내년 말쯤이 돼서 2024년도 GDP는 확실히 경제 성장 방향으로 지금 다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2023년도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 전기차 개화 시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종목들 빠졌는데 그런 거 담아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이거 추천을 여기서 또 해드렸어요. 우리 30% 수익이 났지만 다시 기회가 오잖아요.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면 뭐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자, 여기서 어땠어요? 9월 말에 어땠어요? 9월 말에 시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망할 것 같았어요. 부도가 날 것 같았고 영국에서 이상한 미친 짓거리를 해가지고 영국이 무너질 뻔하고 막 영국 파운드화가 폭등을 해버리고 이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유럽 증시가 막 흔들리면서 전 세계가 아 이거 유럽발 금융위기 오겠다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확 이걸 자 유럽이 갑자기 총리가 이상한 짓거리 하고 총리도 바꿨죠. 그러면서 시장 훈풍 타고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 나오면서 소매 판매 지표들 안 좋게 나오고 매파적인 발언 나오면서 여기까지 떨어졌지만 또 이것들이 해소가 된다니까요. 해소가 되면 여기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또 여러분들 여기서 팔면 최저점 매도예요. 최저점 매도. 늘 여러분들은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항상 주식을 해왔어요. 아 이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사야지. 그러면 항상 그것이 고점이었고 아 이제 정말 세계가 망하겠구나. 나 주식 안 해야지. 그럼 거기가 저점이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못하느냐? 결국은 심리예요. 안 좋은 게 나왔으면 그게 회복될 것을 보면 되고 좋은 게 나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이게 안 좋아질 것인가를 우려해야 되는데 항상 좋을 때는 더 가겠네. 안 좋을 땐 여기 지하 바닥이 어디까지인가. 나는 무서워 죽겠네. 못하겠네. 항상 그래요. 몇 년을 봐도 개인들의 심리는 달라지질 않아요. 물론 제 영상을 오래 보고 저와 함께 지금 매매를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점점 이해가 되시면 저를 아마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멍청이라고요. 멍청이. 왜 제가 멍청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대체 여러분들이 어린애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린애 수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멍청이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5년도, 10년도, 15년도 안 봤잖아요. 1, 2년 보고 폭등하는구나, 폭락하는구나 밖에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굉장히 큰 돈을 잃었을 때는 제가 주식 시작하고 5년 내에는 전부 작살났어요. 좀 돈 벌면 작살나고 돈 벌면 작살나고 이 5년 내내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주식이라는 게 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성을 거스르고 본성을 달리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공포 속에서 살아남는 건 정말 최저점 매수였구나. 이런 공포, 코로나 폭락장 때 보세요. 제가 이 코로나 폭락 최하단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라고 했다가 미친놈 소리 듣고 막 폭탄이 날라왔죠. 폭탄이. 저한테 아주 폭탄을 던졌죠. 이 미친놈 그러는 게 이 시장이에요. 하지만 그게 코스닥 500 지수에서 1000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제가 여기서는 제가 다 텔레그램에 적어드렸잖아요. 이 몇 번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거 제 현금 보유 70% 외쳤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자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여기 몇 년도예요? 올해 1월 10일이에요. 최소 50% 현금 보유를 이미 말씀드렸었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70% 이상까지 현금 보유 한번 해두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현금 보유 해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월 10일 날.
자, 지금도 힘든 구간까지 기간적으로 더 걸리고 더 내려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어요. 1월에. 그 1월이 언제예요? 여기에요. 1월. 여기 지금 깨고 내려갈 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읽어드릴게요. 우연히 최근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집안을 말아먹고 전 재산 날리고 가정 파괴되고, 주식 투자 항상 그래요. 언제든 도박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큰 투자예요. 도박 증세 생기게 되면 이 주식파에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요. 전 재산 탕진하고 주변 사람 다 잃고 나서 반쯤 정신 차려요. 돈 벌면 나 돈 벌었네 하고 다니다가 이 돈 잃으면 사람이 이 머리가 헷가닥 하거든요. 이걸 모두 잃어버리고 나면 반쯤 차려요. 다 차리지도 못해요. 왜 반이라고 말하느냐? 본전 심리. 항상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내가 산 건 안 올라가고 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주식이. 왜? 올라가는 것만 보니까. 내려가는 게 보세요. 주식 시장에서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몇 종목이 내려가고 몇 종목이 올라갑니까? 자, 주식 시장 뭐 거의 2,000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 지금 오늘 제가 눈에 보는 건 100개도 안 돼요. 50개나 될라나 말라나 그래요. 근데 우리 이것만 본다니까요. 나머지 1,900개의 종목이 하락하고 조정받는 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 내가 산 건 안 올라갈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항상 올라가는 주식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냥. 그 예외적인 상황을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산 건 안 올라간 저건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잖아요. 그럼 내 거 팔고 거기 사게 된다니까. 그럼 또 그 폭락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돈이 우스워지기 시작하고 다음 어떤 매수할 때 돈이 깎이면 10%만 먹어도 될 돈이 아니라 2배를 가야 할 돈이 남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게 뭐예요? 다 내려가고 나면 10%만 그냥 잘 버텼으면 10%만 올라도 되는 돈이었는데 이게 막 자금 깎이게 되면 2배를 가도 복구가 안 돼요. 그리고 급해지다 보면 안 좋은 선택을 또 하게 돼요. 자, 반도체 좋은 우량주 이런 거 쉽게 급등 주지 않아요. 도박 같은 주식만 늘 급등을 주고 급락하지 동반해서 줘요. 돈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지키는 길은 과거에서도 경험했듯이 시장이 휘청일 때입니다. 작년 9월 코스피 최고자를 찍은 후 시장의 출렁임에 살아남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딘 사람에게는 다시 돈을 잃지 않을 기회가 왔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팔고 올라가는 걸 부러워하고 그러는 사람이 파산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팔고 올라가는 거 부러워하고 그 사람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아웃입니다. 파산할 때까지 그 반복적이 돼요. 살아보니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에는 항상 그만큼 인생을 욕먹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 어릴 때 저는 항상 그랬어요. 뜬구름 잡는다 소리를 늘 들었어요. 너는 왜 맨날 돈키호테도 아니고 뜬구름만 잡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길을 열심히 간 거예요. 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뜬구름에는 너무도 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구나. 살아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쌓아가는 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프하려는 순간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돈에 눈먼 자가 돈을 쉽게 벌 유혹을 주지만 결국 그건 큰 탕진을 하기 위한 사탕에 불과합니다. 돈을 쉽게 벌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 큰 탕진을 하기 위한 사탕일 뿐이에요.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사탕에 또 눈이 멀면 이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실하게 삶을 지키고 주식은 그냥 하나의 투자 수단에 불과합니다. 트레이딩에 눈 멀면 그건 도박이고 도박의 말로는 인생 파탄입니다. 자기의 삶을 지키는 주식을 할 때 비로소 투자금이 소중하고 자산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정말 영상 길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견디셔야 될 때, 오늘도 보세요. 개파락했지만 다 메우잖아요. 여기 구간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의 흔들림, 이게 아니라 이 구간을 내려갈 땐 버텨주고 올라갈 땐 공짜 주식 만들어주고 또 내려갈 때는 다시 버티고 또 매수해주고 이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구간은 정말 좋은 구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내년도 말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오지 않는 이 기회를 다시 되새김질할 겁니다. 작년 코로나 때처럼요. 재작년이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